아니 SNS에 올린 그게 전부입니다. 아직 그다 조사하면 밝혀질 거니까. 그럼 그 핸드폰이 보좌관 핸드폰이라고. 네, 맞습니다. 보좌관 핸드폰 사용하신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조사하면 밝혀지니까. 사면 거래는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소명을 하셨을까요? 당연히 조사하고 있는 거라. 보좌관 폰이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제 썼던 핸드폰. 저희 입장은 다 예. 올린 그대로 학습. 얘라는 게 주식 거래할 때 쓴 게 보좌관 폰이고 의원님 폰은 아니란 말씀이시죠? 그 경위를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니. 나중에 밝힐게요. 작년 10월에도 이제 뭐 국토위 하실 때 보좌관 이름으로 주식 거래하는 사진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 사진 색상인데 보좌관 이름으로 차명 거래한 사진은 없다는 게 의원님 주장이신 거죠? 아니, 차명 거래라는 게 휴대전화는 왜 그거 가지고 계셨던 거세요, 그러면? 본인 게 아니신데요? 그러면 그 자체가 또 논란이 되니까 제가 가장 간결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냥 당사자가 밝히면 될 일을 뭐 당연히 조사하고 있습니다라는 입장. 뾰족하게 해명과 설명은 아직 이춘석 의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포착된 그 사실을 조금씩 뜯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해당 주식 앱에 차땡땡 이춘석 의원이 아니라 국회 사무총장 때부터 보좌했던 보좌관 이름인 것 같습니다. 주식 규모가 꽤 커요. 한 네이버 150주, 이 카카오페이 537주, LG CNS 한 420주, 한 대략 1억 원 정도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음 화면도 보겠지만 이춘석 의원이요. 이게 단순히 이것만 지킨 게 아니라 본회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네이버 주식을 한 5주 단위로 반복 거래하면서 주문하고 정정하고 이런 모습도 사진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일단 해명부터 보면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다른 사람 휴대폰인 줄 알았다는데요. 참 헛웃음이 나오게 하는 해명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전북 익산갑 출신의 사선 의원입니다. 이춘석 의원은 지금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예. 근데 이분이 재산 공개할 때 주식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포착한 바로는 예. 남의 핸드폰을 저렇게 보통 보면 요즘 핸드폰 보면 다 이제 잠금 장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주식 거래 같은 경우는 저기 비밀번호도 넣어야 돼요. 무조건 넣어야죠, 그렇죠. 사실. 예. 그런데 이제 본인이 또 거래까지 합니다. 예. 자, 일단 이 문제에 대한 의문은 일단 차명 주식 거래는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에 이 벌금도 규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일단 차명 거래를 만약에 했다라면 이거 자체가 법 위반일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걸 또 본회의 지금 중에 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김남국 전 의원이 코인 거래해서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예. 본회의 중에 버젓이 이제 저런 거래를 했고, 자, 두 번째로는 이분이 현재 국정기획위원회의 경제 2분과 위원장을 분과장을 맡고 있어요. 예. 근데 이 분과장이 뭐 하냐고 하면 AI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좀 전에 우리 앵커가 설명해 주셨지만 이 세 가지 주식이 전부 다 이 회사가 AI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렇죠. 네이버라든지 LG라든지 다 AI 관련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문은 그거죠. 왜 국회 지금 법사위원장인 이 의원이 왜 본인의 명의가 아니라 왜 지금 보좌관의 명의로 이렇게 거래를 했는 것인지, 이게 도대체 얼마 동안 했는 것인지, 자, 이게 그냥 거의 상습적으로 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 두 번째로는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 관련된 지금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관련된 정보를 혹시 들었지는 않을 건지, 지금 오늘도 주식 거래를 했잖아요. 네이버 거래 주식을. 그렇다면 본인이 지금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만약에 주식 거래를 했다면 이것 또한 이해 충돌에 중대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볼 때 결국은 지금 본인이 해명을 못할 정도로 지금 이거는 거의 빼박 증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저는 국회의원 윤리뿐만 아니라 실정법으로도 위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명거래 의혹뿐만 아니라 이해충돌, 미리 사전에 정보를 알고 AI 주식을 사들인 거 아니냐, 남의 사람, 남의 이름으로 이런 두 가지 의혹을 제기하셨어요. 김준욱 대변인. 근데 다른 건 모르겠고 본인이 여러 해명 중에 본회의장에서 주식 거래를 한 건 잘못했다는 사과 딱 하나 했고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휴대전화 헷갈려서 제 것 들고 왔다. 글쎄 이거는 좀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춘석 그 법사위원장께서 내놓은 해명 그리고 또 이 보좌진의 해명 이 그것들을 들어보면은 상식적이지 않다, 납득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이 해명이 오히려 또 다른 또 의혹으로 증폭되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께서 깔끔하게 이 그 소명하시고 해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지금 상황에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당에서는 윤리감찰단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인하는 상황들이 생긴 것이죠. 일단 지금 남의 휴대폰하고 일단 휴대폰은 좀 헷갈릴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그런데 이춘석 의원님의 휴대폰과 이 보좌진의 휴대폰이 같은 기종일 수 있는 거잖아요. 공교롭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예.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런 상황에서 또 헷갈릴 수 있나라는 질문이 있고 예. 또 좀 전에 말씀 주셨습니다만 다른 사람의 휴대폰인지 모르고 가져갔는데 그 휴대폰이 열렸다. 그런데 열려서 보니까 내 휴대폰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예. 거기에 주식 거래를 평상시에 안 하시는 분이 예. 그 휴대폰에 깔려 있는 주식 앱을 가동시켜서 그 내용을 들여다봤다. 또 예. 거기에 일부 거래를 직접 한 흔적이 예. 있다. 이렇다라는 것들이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엔 너무나 좀 거리가 있는 내용들을 지금 주장을 하고 계셔서 예. 저희도 빨리 이 진상이 좀 파악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추가적으로 해명하실 일이 있거나 아니면 사과하실 일이 있으면 깔끔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가정을 했을 때 남의 휴대전화, 보좌관 휴대전화 잘못 갖고 들어갔어요. 근데 또 우연찮게 공교롭게도 또 비밀번호가 지문이 뭐 어떻게든 열렸고 또 주식앱을 들어간 거예요. 주식앱을 들어가서 매수도 하고 계좌도 열어보려면 아시겠지만 보통 그 주식 거래하면 비밀번호를 뭐 6자리든 아니면 생체 인식이든 해야 돼요. 그거 다 했고 심지어 네이버는 분할 매수까지 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 최진봉 교수님. 뭐 이 얘기야 아까 비슷한 얘기라고 하더라도 아까 기자들이 막 이춘석 의원한테 갔을 때 뭐라 그랬냐면 당이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했어요. 당사자가 당이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다는 해명이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제 정청래 대표가 당에서 이제 진상조사 하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뭐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여러 정황들로 보면 이춘석 의원의 말이 상당히 신빙성을 얻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충분히 소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뭐 아까 김진욱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남의 걸 가져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뭐 착각해서 가져갈 수는 있죠. 남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서 주식 거래를 한다는 건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창이 열린다고 여는 것도 이상하고요. 남의 휴대전화 가져갔으면 쓰면 안 되는 거죠. 나중에 받고 가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다가 보좌관 휴대전화로 교체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그걸 가지고 그걸 만지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만약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전화기를 가져갔으면 그것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확인하고 나면 그다음에 회의가 끝나는지 아니면 본인이 이석을 해서 휴대전화를 바꿔야 되는 게 맞지 예. 그걸로 주식 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에서 진상조사를 똑바로 해서 제대로 잘 밝혀야 된다. 왜냐하면요 이게 당에서 제대로 진상조사가 안 되면 이거 이춘석 의원뿐만 아니라 당 전체에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명확하게 잘 밝혀서 뭐가 진실인지 밝혀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